얼마 전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의 2019년 3분기 영업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매출 62조 원, 영업이익 7.78조 원으로 지난 2분기 실적 대비 18%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여주었는데요. 역대 두 번째로 최대 매출 실적을 챙길 수 있었던 1년 전의 동일 분기보다는 5.3%만큼 떨어진 모습입니다. 사실 최근 1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은 나날이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IT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전자의 2019년 3분기 매출 이익은 상당한 호재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세계의 IT 및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갑자기 삼성전자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꽤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8년 3분기를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매출 실적은 예년과는 다른 상당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력 사업으로 삼던 반도체 생산 부문의 수익성이 엄청나게 떨어진 게 그 이유인데요. 2017년부터 2018년 중순까지 상승세였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붐이 꺼지기 시작했고 2019년에 들어서는 포화 시장이 되어버려 세계적인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이 악화되었는데요. 2019년 2분기, 3분기에 들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더더욱 활기를 잃어가게 됩니다. 중국의 저가 물량 메모리, LCD 모니터 패널이 재진출은 물론 지난 메모리 붐의 여파가 슬슬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과잉 공급 그리고 악성 재고입니다. 흥미진진하죠? 이런 상황에 영업실적 호재라니요. IT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동향과 삼성전자의 행보에 대해 더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고 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3분기에 들어 실적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수익 개선에 있었습니다. 넘치는 재고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악성 재고로 인해 직격탄을 받기 전에 주요 수익 모델을 바꾸었으며 그보다 앞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주요 사업이던 일본의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피다 메모리입니다. 엘피다 메모리는 대표적인 치킨 게임의 패배자로서 인식되고 있는데요. 중국 계열 반도체 업체들이 가성비 물량 공세에 다급해진 나머지 주력 D램 사업에만 더더욱 투자하는 대응을 펼치다 파산이 끝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론에 인수되었죠. 물론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삼성전자는 수익률이 떨어져만 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출고되는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인하를 늦추었고 다른 프리미엄 가전, 부품 사업,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에 투자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거나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에 출시된 갤럭시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는 최소 가격이 120만원,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모델까지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고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단 기간 100만 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초 5G 통신 개시와 함께 삼성이 준비한 갤럭시 S10 5G 모델로 5G 통신 스마트폰 시장을 초기 선점한 효과도 한몫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수익 모델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생시장 공략도 겸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인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M 시리즈 등 중국 스마트폰과 비교되지 않을 완성도와 스펙 그리고 가격으로 무장한 가성비 폰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입지가 두터웠던 중저가형 시장에서 점유율을 2위로 끌어올리며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 구조의 개선이 반도체 사업의 수익률 저조를 상당 부분 메꾸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삼성전자는 한때 전자제품과 반도체 시장의 큰손이었던 일본의 엘피다와 도시바, 소니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준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드러난 수익 다변화 모델이 있는 건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SK텔레콤은 필리핀 현지의 나우텔레콤과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이 5G 기술로 필리핀이 5G 신생 시장을 개척하고 5G를 서비스하거나 준비 중인 다른 나라들보다도 한 발 앞서 미래 먹거리 시장을 발굴하여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국가적 지원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선 나라들은 최근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안 국가 경제 성장률 전망 자료만 봐도 새롭게 떠오르는 신생시장임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 한국이 주도하는 신남방 정책에 손을 건넨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협력만 봐도 충분합니다. 이들 국가는 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한 제품에 대해 엄청난 세금을 물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산은 가성비로 승부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는 앞서 양자 FTA를 체결한 중국과 일본에게 밀려있던 게 사실인데요. 앞선 인도 시장에서의 경험으로 중저가형과 프리미엄 라인업을 탄탄하게 정비한 삼성전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공략 국가이자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들로 통합니다. 중저가형 시장을 공략하는 LG전자는 물론이고 한국 자동차 브랜드도 드디어 본격적인 진출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자동차 시장에서는 신생시장이라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중국과 일본 브랜드와 드디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미래 먹거리 시장을 보는 안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선진국을 대상으로만 공략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죠. 이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발 도상국이었던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권입니다. 일본이 대다수 기업들은 머지않아 신생시장이 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관심조차 안 두고 있습니다. 팔리면 팔리나 보다, 안 팔리면 안 팔리나 보다 같은 마인드를 취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일본 반도체 업체들을 몰아낸 전례가 있는 기업답게 불리한 경쟁 상황에서도 사전 준비를 탄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여 점유율을 확보할 준비를 하는 한편 일본 기업들은 발도 못 대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앞서 신남방 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더욱 다각화된 문화적, 예술적 교류와 동맹 강화의 전략 수립을 통해 한국이라는 국가는 물론 한국 기업들의 위상과 가치, 신뢰도를 더욱 높여주는 부가적이자 자극제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